지구를 구한다는 숭고한 명분이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내일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전 세계는 유례없는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후변화라는 인류 생존의 위협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멈출 수 없는 경제 성장의 질주가 있습니다. 이 두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려 하는 지점, 그곳에 바로 탈성장이라는 낯설고도 도발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145개국 이상,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7%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넷 제로라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염을 줄이는 것은 이제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인류의 건강, 에너지 안보,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적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음악 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탄소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의 안락함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탄소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석탄과 가스의 전력, 철강과 시멘트의 도시, 하늘을 가르는 항공기, 바다를 누비는 화물선, 그리고 우리 식탁을 채우는 비료와 석유화학 제품들까지. 이 모든 산업을 급격히 축소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출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여기서 탈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지구에서 더 이상의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며 자원 집약적인 생산과 소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파괴를 멈추며 GDP라는 숫자 대신 인간의 웰빙에 집중하는 느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꿉니다. 기후과학의 경고가 거세질수록 이 아이디어는 학계를 넘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등장하고 일본에서 수십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이론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게 됩니다. 유럽을 예로 들어봅시다. 유럽은 1990년부터 2023년 사이 배출량을 37%나 줄이면서도 경제 규모를 3배로 키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완벽한 승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탄소 가격제와 에너지 개혁으로 치솟은 전기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공장들의 비명, 그리고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과 같은 격렬한 사회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더 의미심장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국가 중 하나지만 지난 30년간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늪에 빠져 젊은 세대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저탄소 사회가 반드시 활력 넘치는 풍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하루 2달러 남짓으로 버티는 전 세계 7억 명의 절대 빈곤층입니다. 그들에게 탈성장은 기후 정책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들립니다. 부유한 국가들이 성장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이제 겨우 번영을 꿈꾸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사에서 가장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구는 현재의 배출량을 감당할 수 없고 급격한 감축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며 번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성장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폭동을 부르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경제의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키워야 하는가?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은 정말 공존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가난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탈성장의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인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를 들여다봅시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봉투나 분리수거 실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시멘트와 철강, 연료, 그리고 먹거리라는 4가지 거대한 기둥에서 나옵니다. 철강과 시멘트 같은 중화학 공업은 전 세계 배출량의 22%를 차지하며 건설 부문 전체로 넓히면 37%에 육박합니다. 넷 제로를 달성하려면 이 산업들은 단순히 개선되는 수준이 아니라 뿌리부터 완전히 바뀌거나 사라져야 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닫는 일을 생각해봅시다. 종이 위에서는 간단한 계산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발전소가 한 지역 경제의 심장입니다. 발전소가 멈추면 노동자만 직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지방정부의 세수가 급감하며 그 도시를 지탱하던 상권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나 와이오밍, 인도의 수백만 광산 노동자들, 그리고 전력의 80%를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게 급격한 전환은 곧 지역 사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죠. 하지만 비극은 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석탄 광산이 문을 닫는 그곳에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첨단 제조 허브나 대도시 인근으로 몰려듭니다. 석탄을 캐던 노동자가 갑자기 태양광 패널을 설계하거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괴리가 현실 세계의 전환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시멘트와 철강은 더 어렵습니다. 효율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석회석을 시멘트로 만드는 화학 공정 자체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채울 시멘트를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는 인구 700명의 마을이 1년 동안 내뿜는 양과 맞먹습니다. 결국 친환경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 탄소를 줄이려면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주택 건설이 중단되고 도로와 교량이 끊기며 일자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제 막 병원과 학교를 짓기 시작한 가난한 나라들에게 시멘트 생산 중단은 문명의 발전을 멈추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항공과 해운은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 무역의 80%를 담당하는 거대한 화물선들은 가장 더러운 연료인 벙커CU로 움직입니다. 이를 대체할 깨끗한 연료는 아직 비싸거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탄소를 줄이려면 결국 배를 덜 띄우고 비행기를 덜 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치품의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이 수입하는 식량과 의약품, 건설 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며 그들의 생존권을 직접 타격합니다. 농업 역시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가축의 메탄가스와 비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하지만 비료를 덜 쓰고 가축을 줄이면 식료품 가격은 치솟습니다. 어떤 정부도 장바구니 물가를 폭등시키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당당히 말하지 못합니다. 단기적인 생계의 저렴함과 장기적인 환경의 안정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럽이 탄소 배출을 줄인 방식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탄소를 없앤 것일까요? 아니면 탄소를 배출하는 더러운 공장들을 인도나 중국, 터키 같은 나라로 떠넘긴 것일까요? 부유한 나라들은 서비스업과 금융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깨끗한 하늘을 누리지만 여전히 그들이 소비하는 철강과 화학 제품은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탄소를 내뿜으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외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길을 보여주는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일본입니다. 극도의 효율성과 저탄소를 달성했지만 성장을 멈춘 정체된 사회. 다른 하나는 코스타리카입니다. 1980년대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고 국토의 50% 이상을 숲으로 덮으면서 그 환경 자체를 관광과 청정에너지의 기반으로 삼아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깨끗한 에너지 인프라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높은 기대 수명과 건강한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환경과 풍요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가난해지지 않으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정말 없을까요? 희망적인 소식은 경제의 모든 영역이 줄어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 추가된 전력 설비의 90%가 재생에너지였고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은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청정에너지 투자액은 2조 1천억 달러로 화석 연료 투자액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돈과 일자리가 이 새로운 생태계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거대 자본과 첨단 기술을 가진 미국, 유럽, 중국,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 보너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석 연료나 전통 제조업에 의존하던 국가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오기 전에 기존의 산터가 먼저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째, 대규모의 재교육입니다. 사라지는 산업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실질적인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루르 지방이 석탄과 철강 산업을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던 수십 년간의 끈기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타겟팅된 투자입니다. 정부는 깨끗한 에너지를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한꺼번에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셋째,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그들에게 성장을 멈추라고 강요하는 대신 저렴한 금융 지원과 기술 전수를 통해 그들이 탄소를 내뿜지 않고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결국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은 탈성장 그 자체가 아니라 성장의 질을 바꾸는 혁신적인 전환에 있습니다. 지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경제, 특정 지역이 버림받지 않는 공정한 이동.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지도입니다. 지구를 구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희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누군가에게만 강요되는 불공정한 것이 된다면 정치는 무너지고 사회는 분열될 것입니다.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배출량을 줄이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5월 한 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여러분,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연대입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길을 낸다면 탈성장의 패러독스를 넘어 모두가 풍요롭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푸르고 따뜻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